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인데요. 5월달 증시도 벌써 2주일이 지나갔고요.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3주차 시장이 열릴 텐데요. 최근에 매수세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증시가 2500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요. 그나마 일부 주가가 낙폭 과대한 이런 종목으로도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이 매수세가 이렇게 실종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연일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CFD 계좌에 대한 후유증이 그 영향이라고 상당히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뉴스에 지금 그 CFD 계좌의 일부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서 라더견 대표가 구속이 되고 또 임창정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권 당국에서 투기적 거래를 조장을 했던 CFD 계좌에 그 시세 조종 혐의가 포착된 3천여 개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죠. 전체적인 거래 규모는 상당할 거로 생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선발해서 주식을 현금화하고 빠져나왔던 세력들도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정하게 주가 조작에 개입된 혐의가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활동하던 계좌들이 숨죽이고 있는데 시장이 활기 있게 과거의 주가가 고점으로 특히 이제 2차 전지하고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의 그 양극재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던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사실 수급은 재료에 앞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왔더라도 실질적인 수요가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실종이 되게 되면 어떠한 재료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투기적 거래라고 하는 것 이게 원칙대로만 잘 하면 신용을 쓰든 어떠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매를 하든 그게 문제될 거는 없는 거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시장에 매매를 참여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요. 그런 것들이 그러한 그 편법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또 새로운 그 자금들을 끌어들여서 그 통정매매 혐의로 그 주식을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 불법적인 과정들이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매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 이 투기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작용도 있지만 또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요 계좌들에 대한 증권당국의 조사가 아주 강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패턴이 지금까지 이 강세장에서 주식을 강하게 상한가로 공략을 하고 그 보유 지식을 이튿날까지 가지고 가서 시초가라든가 장중의 고점에 매도해 가지고 수익을 차액을 늘리는 이런 매매보다는
장중의 고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들이 유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매매도 그동안 우리가 그 장기간의 시세가 뭐 5배, 6배, 또는 뭐, 일부 2차전지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주에서 400~500%의 수익을 났던 그런 좋았던 시장에 계속 젖어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그래서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매매 패턴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히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시간에는 물론 우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패턴에 있어서 여전히 낙폭과대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패턴에 맞는 종목들이 시장을 그 매매의 중심에 설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의 증권 당국이 증권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특히 탈세라든가 횡령, 배임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해 조치가 강경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종목별로 상당히 압축돼서 매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주요 뉴스로 다뤄졌던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같은 경우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한 혐의가 과거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법정 구속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또 조광 ILI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을 조광 ILI하고 이화전기를 대표적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조광 ILI가 현재 거래 정지돼 있고요. 계열사를 편법으로 지원을 했다, 뭐 이런 혐의로 인해서 현재 조광 ILI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유, 조광이 지분을 한 22% 정도 가지고 있는 대유가 또 거래 정지되어 있고요. 또 엔디포스는 대유가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순환 출자 고리의 형식 아닙니까? 그런데 김우동 대표가 대유 엔디포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유와 조광을 불법적으로 그 자금 지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취득 과정에서 일부 가장납입 혐의 이런 걸로 인해서 조사하고 기소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벗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거래가 또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또 대주주라든가 임원들의 횡령 이런 문제들은 시장에서 증시에 퇴출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화전기 그룹이죠. 이화전기와 이트론, EID도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이게 이제 전직 임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빚어지면서 주가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다소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화전기 같은 경우, 이화전기나 이트론이라든가 EID 이런 경우도 과연 이 회사의 지주회사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이 순환 출자 고리로 철저히 엮여 있는 회사가 이화전기 그룹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화전기의 대주주는 이트론이고요. 이트론의 또 대주주는 EID가 엮여 있고, 또 EID는 이화전기의 지분을 19.5% 정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순환 출자의 고리로 엮여 있는 회사들인데, 이화전기 그룹은 상당히 우리가 보면
시장에서 상장된 그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우수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그 업력만 해도 30년이 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똑같이 액면가 다 200원짜리고요. 주식수가 2억 주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EID 같은 경우도 액면가 200원에 2억 3천만 주 정도, 이트론도 액면가가 200원에 6억 주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 거래 정지됐다가 풀리는데도 이러한 종목들의 장기 낙폭을 이용한 투기적인 수요가, 이트론 같은 경우는 주가를 또 지난 주말에 상한가까지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이화전기 그룹은 시류에 편승한 공시가 너무 표신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그 세계 회사가 여러모로 그 상장 폐지 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모면하면서 장기간 증시에 계속 존속은 하고 있지만 이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가 자체의 부침이 너무 심한 회사들이죠. 특히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화전기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작년 2020년 이후에 이 그 공시하는 내용들이 보면 시류에 편승한 공시가 너무 표시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트론과 EID 같은 경우 지난번 코로나 백신 유행기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시비를 한 100억도 투자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이트론 같은 경우도 2021년에 900원대 정도 주가가 반등을 했었고요. 또 EID 같은 경우도 6,000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화전기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의 그 리튬 사업이 각광을 받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에 투자했다 해가지고 이화전기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화전기의 그룹 EID가 캐나다의 노람 리튬과 리튬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를 협의를 완료하고 2차전지 소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이런 그 가능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제 또 거래 정지되는 그런 사태까지, 주가의 요동이 상당히 심한 이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낙폭이 과대하면 어찌됐든 이 투기적인 매수야,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투기적인 거래는 지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광 ILI라든가 우리가 이화전기 그룹에서 보듯이 그룹의 대표적으로 문제됐던 것이 계열사 간의 시비로 회사의 그 유상증자 지분에 참여를 한다든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 가장납입의 형태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계열사의 상호 그 순환 출자의 고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납입이 됐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낙폭을 이용해서 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일종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하는 것은 좋지만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부분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회사가 EV 첨단 소재죠. EV 첨단 소재는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리튬 플러스, 자회사가 리튬 플러스로 인해서 리튬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지난 주말에서는 대만의 전고체 회사에 또 그 프랑스 쪽에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 EV 첨단 소재가 100억 정도를 지분 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지난 주말에도 주가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우리가 EV 첨단 소재도 이 조광 IRI라든가 이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화전기의 그룹하고 비교를 해서 EV 첨단 소재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단 여기에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 EV 첨단 소재의 그 지분 구조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많거든요.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EV 첨단 소재의 대주주는 넥스턴 바이오로 되어 있고요. 이 넥스턴 바이오의 대주주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라고 하는 곳이고,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의 대주주는 또 SL 바이오닉스인데요. SL 바이오닉스는 최근에 사명을 변경해서 SL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이 SL 에너지도 그렇게 지분을 이 모회사 몇 단계의 위로 간 정점의 지분회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회사 내용이 빈약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주가가 지금 거래 정지 중에 돼 있는 이런 회사거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자회사가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 리튬의 지분도 33%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고, 하이드로 리튬만 해도 시가총액이 7천억대에 이르는 막강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회사의 대주주가 넥스턴 바이오로 되어 있는데요. 넥스턴 바이오가 최근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율을 22% 정도 EV 첨단 소재의 지분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EV 첨단 소재가 주가가 리튬 개발이 물론 2차 전지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다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와중이기는 했지만은 상한가를 이미 3번, 4번 정도 쳤을 때 EV 첨단 소재의 CB 전환가가 무려 1,700원, 1,600원 이 정도 가격에 1,000만 주가 넘는 그 CB 물량이 주식으로 급작스럽게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의아심이 들지만 우리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넥스턴 바이오, 이 막강한 EV 첨단 소재의 다양한 지분, 손자 회사들까지의 지분을 따지면 지분 평가액만 3천억이 넘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넥스턴 바이오의 주가는 시가총액이라든가 실적에서 볼 때 EV 첨단 소재의 모회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회사의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게 넥스턴 바이오의 최근 주가 흐름인데요. 주가가 2,600원대에서 한 보름 정도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액면가를 500원짜리를 5배 올려서 주식 수량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걸 줄이느라고 액면가를 2,500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2,500원으로 바꿔서 12,000원대, 원래 이제 2,600원이면 13,000원이 기준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려 20% 정도가 주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간신히 만원대를 지키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날 EV 첨단 소재가 올라오니까 가까이 만원대에서 11,100원대까지 상승한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보면 900억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실적도 매출액이 289억 원에 순이익 46억 원의 적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넥스턴의 대주주의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거든요. 넥스턴은 또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넥스턴의 지분을 9.7%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넥스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그 회사 내용을 보면 넥스턴 바이오보다 훨씬 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지금 주가가 700원도 안 하죠. 699원이었고요. 지난 주말까지 하루에 140만 주씩 거래되고, 한때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그 마이네임이라든가 이런 거의 제작사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45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주가도 이 정도이고 시가총액도 400억대이고 매출액이 작년도에도 184억 매출이 나는데 적자가 329억이에요. 이거 도대체 정말 이 모회사 EV 첨단 소재의 막강한 그 조회사라고 해야겠죠. 조부회사. 그런데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대주주는 또 SL 바이오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SL 바이오닉스도 최근에 사명을 SL 에너지로 바꿨죠. SL 에너지로 바꿔갖고 SL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작년 말에 또 기업 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장기간 한 6개월 정도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지되어 있던 가격이 306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EV 첨단 소재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리튬 관련 자회사들 이야기라든가 해외 출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활발하게 그 2차 전지의 이쪽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지분 구조라든가 CB 발행 과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화전기하고 조광 ILI 이런 것들로 빗대 봤을 때 제일 위험한 회사가 EV 첨단 소재 아닌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주주라든가 회사의 대표 이런 내용을 정말 깨끗하게 이런 의구심이 전혀 안 든다,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한번 회사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최근에 시장이 대표이사들이나 또는 일부 작전 세력들 가차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가 내려지는 이런 증시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기적 매매에 참여해서 차익을 노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매매에 참여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러한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조광 ILI, 이화전기,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EV 첨단 소재까지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들은 없는지 한번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